원래 겁쟁이였는데 공포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공포영화가 너무 무서웠는데 그 재미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. 왜 이게 무섭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혼자 계속 산책을 하면서 상상하다 보면 이미지가 쌓여요. 그게 쌓이면 이야기가 됩니다. 상상력을 마구 쏟아부을 수 있는 장르가 저한테는 공포인 것 같아요. 졸업할 때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. 연간 50편 가까이 만들어지던 영화가 20편대로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.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.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. 의장대라는 군부대의 내부 사정을 소재로 한 돌림총이라는 단편 이야기였습니다. 뭐라고 딱 정의하기 어렵지만 장르성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투박한 글이었습니다.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어쩌면 이 영화가 마지막 영화가 될지도 모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 보자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아봐준 곳이 있었습니다. 스토리업이었습니다. 아무도 내 기괴한 상상력에 선뜻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멘토 감독님과 시나리오를 고민하며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. 그 거친 이야기는 충무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. 수상 소식이 꼭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. 이상민, 너 하고 싶은 거 의심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. 그 한마디가 제 창작 인생의 뼈대를 단단하게 세워주었습니다. 그때부터 흔들리는 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.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게 빨라졌다고 해야 할까요? 살목질을 찍을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악몽을 수시로 꿨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악몽이 영감이 되더라고요. 무섭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지 하면서요.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더 안전한 방향을 고를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기준은 더 과감하게 가부좌였어요. 꾸준히 저만의 선택을 해야만 저만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살목지 300만이 넘었을 때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다행이다였어요. 걱정도 많았고 솔직히 두려움이 크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제 것을 밀어붙인 거니까요.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.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봐 줍니다. 저도 그렇게 알아봐 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.